사람은 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이유. 둘째, 여기서 나는 존중받고 있나? 라는 느낌. 셋째, 이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건가? 라는 시스템. 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찬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병철이 실제로 말했던 원칙들을 가져와서 그 원칙이 왜 사람을 움직였는지 심리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설계는 보통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의미를 먼저 깔아준다. 사람을 기준으로 둔다. 감정을 줄이고 시스템으로 결정한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철학과 원칙을 통해 이런 원칙이 사람과 조직에 이런 효과를 낸다는 방식으로만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원칙이든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좋은 원칙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 그림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해야 하지가 해결되면 버팁니다. 하지만 이유가 불분명하면 금방 지칩니다. 이병철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업보급 같은 방향입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입니다. 사례 1. 회사에서 야근이 덜 힘든 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상한 차이가 생깁니다. A팀은 야근하면 다들 욕부터 나옵니다. B팀은 야근해도 욕은 하지만 끝까지 버팁니다. 차이는 보통 이것입니다. B팀은 팀장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먼저 정리합시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고생이 헛되지 않게 결과를 남깁시다. 이게 의미 프레임입니다. 일의 목적을 먼저 깔아버리면 사람은 버틸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A팀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 어차피 누가 알아주냐?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순간 일은 노동이 되고 사람은 금방 꺼집니다. 사례 2. 인간관계에서 왜 나만 해야 해가 쌓일 때.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한쪽이 계속 희생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이때 필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의미를 다시 합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한 건 무엇인가? 의미가 공유되지 않으면 관계는 착취로 느껴집니다. 그림자, 부작용. 의미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묶습니다. 의미가 지나치면 이런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참아야지. 사명인데 힘든 게 당연하지. 이 순간부터 의미는 방향이 아니라 채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어야지 희생을 강요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버팁니까? 의미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불안으로 버티는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먼저 닳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철학엔 인재제일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방향입니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존중받는 감각,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례 1. 성과가 좋아도 팀 분위기가 무너지는 조직. 실적은 좋은데 팀 분위기가 처참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고 남은 사람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조직은 특징이 비슷합니다. 사람을 말로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결과만 칭찬합니다. 실수하면 인격을 건드립니다. 피드백이 다음 방법이 아니라 혼내기로 옵니다. 이 환경에서 사람은 존중을 느끼지 않습니다. 존중이 없으면 성실함은 오래 못 갑니다. 사례 2. 배움이 있는 팀은 오래 버팁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오래 버티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보통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뭘 바꿀까? 실수한 지점은 여기였고 다음엔 이렇게 막자. 너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자. 이 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내가 성장한다. 그게 사람을 붙잡는 힘입니다. 사례 3. 가정 환경에서도 사람 기준이 보입니다. 연애나 가족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대할 때 기준이 이런지 확인하면 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가?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돕는가? 실수했을 때 인격을 공격하는가? 행동을 조정하는가? 사람을 기준으로 둔 관계는 오래갑니다. 사람을 성과처럼 다루는 관계는 결국 균열이 납니다. 그림자, 부작용. 인재를 말로만 중시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태우는 조직이 있습니다. 너니까 가능해.
너는 원래 잘하잖아.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종종 고정 배치가 됩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중시한다는 말은 사람이 살아나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태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하면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강한 조직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원칙과 프로세스로 움직입니다. 이게 합리 추구의 핵심입니다. 사례 1. 그 사람 기분 따라 일하는 조직. 어떤 조직은 매번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사가 기분이 좋아서 통과입니다. 내일은 기분이 나빠서 반려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조직에서 사람들은 일보다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더 혼나고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다시 눈치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입니다. 사례 2. 기준이 있으면 감정 소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원칙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인지적 피로가 줄어듭니다. 매번 머리로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림자, 부작용. 하지만 시스템도 과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시스템이 보호가 아니라 감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고, 체크, 체크. 그때 조직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조직은 평화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말이 사라진 조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결정은 지금 기준으로 내려집니까? 기분으로 내려집니까? 기준이 없으면 결국 타인의 기분에 끌려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인 설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미를 먼저 깔아줍니다. 둘째, 사람을 기준으로 둡니다. 셋째, 감정을 줄이고 시스템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열심히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존중이 없으면 열심히 할수록 소모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열심히 할수록 흔들립니다. 오늘 내용이 스스로를 지키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마인드 섀도우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